안녕하세요부터.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콩콩나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요즘 핫한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왔습니다. 어디냐,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왔어요. 자, 여기 읍면리예요. 예? 여기가 세상에 시골은 아닌데 행정상의 주소가 보면 읍면리 고촌읍 신곡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서울하고 얼마에 걸리냐, 20분이면 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사실은 한 번씩 낙찰 받기도 하고 우리 수강생들한테도 추천을 했던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매가 좀 잘 나오지도 않는 아파트이기도 한데 나왔다 이러면 사실 경쟁률도 좀 셉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곳이라고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느낌의 아파트인지 같이 한번 저랑 가보시죠. 나오니까 춥네. 집에 있을 때는 오늘 날 따뜻하다고 생각했네. 특별히 뭐 우편물 온 건 없네? 안에 이제 살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근 2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경이 좀 사실 약간 예민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 그래서 우편물을 그때그때 이렇게 수거를 해서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갔다 와. 다 금은이요. 또 거기 가가지고 괜히 또 마주치고 막 또 너 벽 잡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 또 그러지. 그냥 하고. 보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 예전부터 여러 곳의 아파트를 경매를 받아봤지만 힐스테이트가 마감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잘 지어요. 그리고 마감재도 좀 고급스럽게 하고, 얘도 지금 꽤 됐어. 98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아늑한 느낌, 이런 느낌도 드는데, 지금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수요 자체가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수준이 좀 괜찮겠네요. 그쵸, 수준이 괜찮은데 관계자들이 좀 살다 보니까, 맞아요, 연봉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와서 살고, 거기에 한 20분만 가면 바로 서울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집값이 밀려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로 그냥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가 되게 가깝다라는 이유로 김포 안에서는 제일 가격대가 크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얼마만큼 수도권에서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너무 고속도로가 바짝 붙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조금은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교통이 거의 대빵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도 의외로 많아요. 이게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건설사라든지 시행사가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지을까에 대한 거 생각을 해보면 돼. 그렇잖아. 만약에 여기가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는 동네다, 그러면 굳이 대형 평수를 왜 줘? 국민주택을 짓는 게 훨씬 나은데. 근데 용인, 수지 이런 데 보면 막 60평, 70평 분양을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삼성 임직원들이 또 많이 살기도 했던 그런 데라 분양 자체를 그런 식으로 타겟을 정해놓고 한 거죠. 그리고 서울하고 이런 데 가깝고 하니까 그것을 타겟으로 또 평수를 크게 지은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60평, 70평 누가 살아요? 라고 하지만, 돈이 없는 우리는 안 살지만 돈이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산다. 이 아파트를 보면서 이 평수가 좀 넓은 것들은 이쪽에 어떤 레벨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유추를 해보는 것도 좋죠. 선생님, 근데 이분 물건은 2021년 물건이던데 그게 왜 지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소유자가 지금 보면 뭐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조금 어떻게 본인이 이제 채무를 갚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시간을 좀 길 연기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무자들이 자기 집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는 그 채무 변제를 위해서 시간을 좀 벌리는 경우가 있어요. 길 변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을 때는 이제 시간이 더뎌지니까 거의 지금 23년 지금 끝나가는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종결이 아직 안 나는 거지. 근데 이제 요번에 아마 종결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등기부등본 보니까 소유자가 전입을 왔다 갔다 하더니 전입하신 세대주가 아버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경매 나온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이건 지금 아마 PD님이 지금 명탐정을 한번 해보고 싶은가 봐. 우리는 항상 매각명세서나 현황조사서 이 정도만 갖고도 다 파악하면 되는데, 꼭 초보자들이 보면 선생님 이건 왜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내가 알게 뭐야 씨. 권리분석에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고, 전혀 권리분석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권리분석으로
그대로는 소유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살고 있냐? 2008년 10부터, 그러니까 분양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인테리어를 거의 안 했을 수도 있다. 물론 중간에 한번 고쳤을 수도 있지만 짐이 있는 상태에서는 고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잖아. 아마도 그냥 옛날 그 형태로 계속 이제 살고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낙찰받고 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보면 중간에 뭐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러면 집을 갖다 매수하면서 인테리어를 한번 쫙 바꿨구나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면 이렇게 동간거리도 그렇고 좀 오히려 이렇게 더 정서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이쪽에 측면으로 보면, 오른쪽 측면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후문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학교를 갈 수 있다. 또 지하철도 바로 마을버스 한도 코스 정도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또 진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출퇴근자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서울입니다. 서울. 그럼 마곡이랑 여기랑은 어떻게 달라요? 마곡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 거고요. 이제 구축하고는 좀 다른.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집값이 좀 비싸니까 어떻게 보면 떠밀려 왔는데 떠밀려 온 것 중에서도 교통이 굉장히 좋은 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이분들 머릿속의 정서는 거의 우리는 서울이다. 아마도 이번에 이제 서울 편입을 할 때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에 대한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요 앞에 1단지 경매가 좀 나온 게 있던데 그쪽. 예. 아니 우리 받아서 좀 저기 드리면은 못 팔아요? 아, 그건 팔죠. 아, 그럼 팔아요? 네. 116동 802호 전용이 한 100인데 괜찮아요? 116동이 제일 좋아요. 아, 여기만 정남향이야. 한 얼마 정도 우리가 내놓으면 좀 팔아주세요? 예. 지금 4층이 네. 올실이 돼 있어요. 바닥 빼놓고. 예. 그래가지고 6억 7천인데 4층이라 좀 안 되고 있어. 8층이면 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요? 그럼 한 얼마 정도? 거의 술이 일단 안 됐다고 됐다라고 쳐. 하면. 안 됐다고 치고 된 게 지금 6억 7천인데 4층이라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안 되고 6억 7천이면 팔리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받아서 연락 드릴게요, 사모님한테. 네네, 감사합니다. 자, 관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죽겠어요. 지금 코도 막 얼얼얼 하고 지금 막 핫팩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손이 얼어 죽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막내 PD님 좀 찍어주세요. 너무 긴 망토를 갖다 지금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귀여워 죽겠어. 자, 관리 분석. 자,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살고 있는 형태로 지금 매각명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다 말소입니다. 아마 이제 세무서에서도 압류가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일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7억 3,400에 감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채무자가 기일 변경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한번 지인들이나 돈을 빌려서라도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벌려져 있다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기간이 2년이 이제 지나가게 된 거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건 번호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건 번호가 늦어지면 감정가랑도 차이가 있나요? 아, 그렇죠. 아이고, 예리하네요. 자, 21년 6월에 이제 감정이 됐으니까 이때는 이제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7억 3,400에 이제 됐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격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죠. 5억 1,300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102제곱미터라고 해가지고 대형 평수에 살짝 속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형태로 해서 국민주택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한데 조금 더 널찍널찍하게 나오긴 했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우수해서 가격이 아마도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소유자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34808입니다. 매각기일은 올해는 지났고요. 24년 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는 있는데요. 102제곱미터여서 국민주택은 아닙니다. 대형 평수에 속하긴 하는데 실거주로서나 이런 것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도 전세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나가긴 합니다만 매매가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본인 자금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전세로 돌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지금 부천 지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 1월 18일 날 매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저랑 둘러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무슨 공원뷰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지만 이렇게 뻥 앞이 뚫려 있어서 막힘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소리도 나지 않고 그다음에 학교도 뭐 바로 뒤편에 이렇게 있고 개인적으로 뭐 이 브랜드 아파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꼭 해주세요. 추워 죽겠어. 제발, 제발 해주세요. 추워. 손이 막 다 지금 로봇 같아, 로봇. 우리 막 괜히 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막 문 앞에서 만나면 막 당황스럽잖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많이 만나지. 아니, 초보 시절에는 막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막 그랬지.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안녕하세요. 저 뭐 경매 때문에 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약간 이렇게 거짓말로 저희 법원에서 왔는데요. 조사하러 나왔다.